네, 오늘 2021년 7월 23일이고요. 오후라서 저희가 이제 KB 부동산 시황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그 KB 부동산 주간 시황 자료 데이터들을 다운받아서 편집을 해서 주말에 멤버십, 스마트튜브 멤버십 시황 특강 녹음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시황 특강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황 특강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미세하게 바뀌는데 지금 선호되는 지역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이 매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게 겹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연초 대비 어떻게 보면 1월달 대비 7월달을 비교해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매주 저희가 뉴스를 접하다, 매주가 아니죠. 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멤버십 특강을 매주 보시라는 말씀이 그래야지 지금 어떤 이 지역들이 어떤 이슈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가입을 좀 하셔갖고요. 매주 시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참고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시황 특강뿐만이 아니라 매주 핫 이슈 지역을 탐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조금 현지에서 중개업자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그냥 재밌어갖고 하나 좀 짤방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좀 급하게 자료 하나 편집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입니다. 2021년 7월 23일 오늘자로 올라온 KB 시황을 봤더니요. 일단은 이제 그 광역시도 단위로 볼게요. 먼저 광역시도 단위로 봤더니 인천이 0.63% 올랐습니다. 매매 시가가.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가 0.60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 시황 수치에서 0.5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0.5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주는 인천과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 대전까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서울, 충북 정도가 아마 좀 유의미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경남, 전북, 울산, 경북, 충남, 광주, 대구까지가 강보합. 그리고 전남이 그냥 보합. 세종은 약보합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은 안 보이고요. 세종이 마이너스이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호가 대비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전세 상승률보다 매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상승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천, 경기, 제주도, 강원도, 대전까지가 매우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시군구 단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도 단위,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인천이 1등을 했었는데 시군구 단위로 봤더니 1등이 바뀝니다. 지금 1등, 인천에서 1등은 인천 연수구고요. 1.04. 무진장 높은 겁니다. 네, 일단 인천이 많이 오른 것들은 인정인데 인천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수원 권성구가 1.45% 올랐고요. 오산시가 1.32%, 평택시가 1.10%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 1%대 올라간 것들이 수원 장안구도 올랐고요. 안성도 1.03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삼위하고 안성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이 방송 나가고 다음 주 초반에 현장 답사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스마트튜브 연구원들과 함께 평택과 안성 시장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현장에서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지역들이 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0.5% 이상 오른 지역들은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5% 이상 오른 지역들을 좀 한번 제가 취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성, 대전 대덕구, 용인 처인구, 의왕시, 수원, 시흥, 군포, 강릉, 부산 남구, 화성, 부산 강서구, 서울 도봉구,
광주, 그리고 이제 양주, 안산 단원구, 대전 동구, 인천 남동구, 여기서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 남동구, 대전 서구, 대구 남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금천구, 인천 안양 동안구, 인천 부평구,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평균, 안산, 광명, 원주, 인천 서구, 용인 기흥구, 의정부, 제주도, 남양주, 강원 전체죠. 고양시 덕양구, 인천 계양구, 울산 동구 많이 올랐네요. 대전 전체, 용인 평균, 안양, 부산 수영구, 청주 상당구, 서울 송파구, 부천 동두천까지 해서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대부분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 규제 지역이 많죠. 서울에서도.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당장 실거주하는 수요층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이기도 하겠지만 전세를 끼고 사두는 수요들도 있죠. 이게 뭘까요? 그럼 그들은 투자자일까요? 투자자들도 있겠죠. 근데요, 지금 수원 건성구나 오산이나 평택이나 수원 장안구나 연수구, 안성시까지 포함해서 많이 오른 지역들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전세를 끼고 사둔다 하더라도 이건 투자자 개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 혹은 구축, 그러니까 조금 더 상대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오르던 지역에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겁이 난 겁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두려고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당장 내가 이사 갈 수가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돈이 없거나 혹은 이사 시점이 안 맞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리 사두죠. 전세를 끼고 사둡니다. 그것도 저는 실수요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이번 주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전세 시세마저 올라간 지역들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죠. 전세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도 올라가고 매매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를 끼고 사두는 그런 수요들이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르는 지역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들, 안 오른 지역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으로 좀 쪼들린다고 하는 것들은 그전까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었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시세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겁이 설정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산이라든지 수원 건성구라든지 수원 장안구라든지 그러니까 수원에서도 상대적으로 팔달구라든지 영통구보다는 건성구나 장안구가 저렴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인천 연수구도 송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동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산, 평택, 안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동탄 올라가거나 뭐 다른 용인, 수원 올라가거나 뭐 화성, 그다음에 분당, 성남 이런 데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지역들인데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지금의 오른 것들에 대한 추세가 넘어왔고 그리고 초기에 안 들어갔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서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실수요자들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1주, 2주 정도는 반짝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반짝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계속 올라갈 것이냐, 혹시 빠지진 않을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다 이런 지역들은 오르던 내리던 그냥 사두면 되는 것들이죠. 언젠가 올라갈 거니까. 물론 이제 싸게 내려왔을 때 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들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좀 입지가 세고 비싼 지역들은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오르지 않던 지역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혹시 빠지지 않을까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명쾌한 좀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그 해당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다. 그러면 사세요, 그냥. 근데 말 그대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선택을 했을 때 제일 싼 아파트를 선택했다? 혹은 다세대 빌라를 선택했다? 그거는 사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묻지마 투자가 되는 겁니다. 묻지마 투자가 위험한 것들은요.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는데 산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다른 거 살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못 산다는 것들이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묻지마 투자는 하시지 말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좀 입지 가격이 약한 가격지에서도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낮은 지역들, 인기가 없는 지역들, 수요가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사도 되는 아파트는 제일 비싼 건 사도 돼요. 왜냐면 제일 비싼 것들은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내에서도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그 아파트가 빠지게 되면 대기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아파트부터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그래서 저렴한 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옆에 입주 물량이 많거나 신도시가 뜨고 있는 지역이 있거나 교통망이 개통된 지역이 있으면 글로 수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오늘 드릴까요? 최근에 이제 단톡방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를 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샀는지 근데 그 아파트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딱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아파트고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샀다라고 올리면서 따라 사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제가 단톡방이 좋은 단톡방, 나쁜 단톡방이 있을 텐데 좋은 단톡방들은 시황 분석을 해주고 입지 분석을 해주고 정보를 주는 것들은 좋은 단톡방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내가 알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사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들은 나쁜 단톡방이고 지역 띄우기이고 투기 조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산 물건들을 받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잔반 처리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두 단톡방은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인사이트, 이게 비싼 입지는 상관없겠지만 싼 입지에서 비싼 거 싼 것들에 대한 구분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은 스마트 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앨리스님 강의 지금 오픈했거든요. 이런 거 의사결정하실 때는 앨리스 헌님 강의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분은 특히 저렴한 물건들, 싼 물건들의 진짜 선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저렴한 아파트, 싼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앨리스님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브리핑은 아니죠. 긴급한 짤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Ba ba ba